네, 2022년이 됐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학부모님들은? 아직 안 되셨어요? 예, 조금 거리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할게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체감으로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판이 좀 벌어졌어요. 그 판은 바로 이 트라이앵글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이 계시고요. 우리 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일여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의 각도로 판이 딱 벌어졌는데 여기 이 세 주체 중에서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주체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그쵸? 아닙니다. 학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걔를 다 같은 마음으로 갈구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강사님들이랑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랑 저는 한 마음이에요. 근데 아이는 약간 이렇게 좀 동상이몽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입시 주체 세 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부모님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첫째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입시 아마 치르셨으면은 더 아마 격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학부모님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고1 학부모님이 처음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취약한 애가 얘죠. 얘는 태어나서 고등학교라는 걸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가 다 인근에 있는 어느 중학교 보내셨을 텐데 얘네들이 그 중학교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중간고사 시험을 몇 번 보지도 않은 데다가 대체로 다 성취도 평가를 받은 거 아시죠? A, B, C, D, E. 그래서 뭐 정말 문제 있지 않은 다음에 대체로 A 아니면 B죠 뭐. 근데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은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이렇게 1에서 9등급까지가 점수가 매겨져서 줄을 쫙 세운단 말이에요. 과목마다. 그래서 받아오는 이 성적표가 대입에 반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중학교 때까지 파악했던 이 아이의 점수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현타를 딱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학부모님이 얘를 같이 막 비난한다. 야, 나 너한테 지금 수학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 너 맨날 그렇게 스터디 카페 가고 학원 가고 뭐 숙제하고 어쩌고 한다더니 결국 나한테 보여주는 게 이거냐. 누구네 집에는 어떻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면 완전히 망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일단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모든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나를 지지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뭔가 이렇게 탓을 돌리게 되면은 당연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 말고 누가 있겠냐는 거죠. 모두가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부모님이 자녀가 이제 성취도 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점수를 받아올 것을 예상을 했을 때 당연히 어느 정도 점수인지 지금 정도 파악을 좀 하시고 계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2주와 5간 보내셨으면은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모의고사라 그래서 국수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의를 가면 내신이 몇 등급, 예의를 가면 몇 등급, 선정을 가면 몇 등급인지 추산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깜짝 놀랄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거기에요. 그 오차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은 첫 단추지만 너의 점수가 고3 때까지 계속 유지가 아니라 조금씩 소폭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같이 짜주면서 응원. 이게 바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되겠죠.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얘네가 받아오는 점수 때문에 한숨이 막 정말 끝까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막 부풀어져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또 엄마의 마음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독려하고 응원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죠. 대입에 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저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입은 잘 모르면서 무조건 아이를 독려한다? 이것도 되게 좀 이상해요.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두 가지가 학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오롯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3년 동안 아직 정시 발표 막 추가 모집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발표 안 난 애들도 있어요, 지금 고3 애들. 그러니까 이것이 3년 동안 학부모님들이 군대 입대했다고 생각하시고 진짜로 입소했다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계속 열정을 좀 불태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의 역할은 뭘까요? 엄빠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아이의 역할은 일단 기본적으로 애는 되게 주관적인 상태예요, 지금.
왜냐면은 본다라는 게 내 친구밖에 없잖아요. 학원 친구, 학교 친구, 뭐 중학교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동네 친구들, 뭐 언니, 오빠 이렇게밖에 없다 보니까 애는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왜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나 맨날 공부 진짜 더럽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잘하고 있는데 공부량이 너무 많은데 힘든데 근데 정말로 직관에는 하는 거지 이게 객관적으로 공부량이 많다라고 할 수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받아온 성적표가 객관적이기 어렵잖아요. 성취도 평가가. 중학교를 어디 보내셨어요, 어머니? 구산이요? 구산중학교, 뭐 불강중학교, 예일여중 이렇게 보내셨을 텐데 구산중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올 때 이제 A, B를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근데 중학교에서 A 등급을 받는 애들은 전교생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빡세게 주면 15%고요. 그리고 보통 구산중, 불강중 같은 경우는 23%, 30%까지 다 A 등급을 줘요. 그럼 이게 고등학교 내신 환산으로 따지면은 그 A 등급이라는 애들은 1, 2등급을 포함해서 3등급까지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등급이 다 A를 받아왔던 건데 당연히 본인이 A라고 생각하면 꽤 나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빨리 그 뽕을 좀 빼서 진짜로 리얼하게 이제 맞짱 한번 뜨면은 객관적으로 내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3 때 필요해요. 중3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딱 잡고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하고 막 오랜 시간 앉아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순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수한 공부 시간. 근데 그 기준은 저희가 그냥 임의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을 떠올려 보시면은 좀 기준이 잡으실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영어 모의고사가 1, 2, 3교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수능 시험에. 그래서 3교시에 70분 동안 영어 시험을 보죠. 그럼 듣기평가 17문제 보고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 지문을 이렇게 쭉 풀고 OMR 체크하는 데까지 정확하게 70분을 줍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70분을 정말 앉아서 그리잖아요, 이거는. 글을 읽어내서 그거를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서 정답으로 가고 OMR까지 체크하는 것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루에 영어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1교시에 국어 보고 2교시에 수학 때리고 3교시에 영어 보고 4교시에 탐구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애가 엉덩이를 붙이고 이 글감들을 읽어내고 수학 문제를 100분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아이일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보고 아침에 8시 반부터 국어를 80분을 풀려고 그러고 쉬는 시간 20분을 주고 또 100분을 풀려고 그러고 점심을 먹고 영어를 풀려고 그러고 아직 안 끝났어. 또 사탐을 풀려고 그러고 통사 통과를 시험 보라 그러면 현타 오겠죠. 약간 멘탈 나가겠죠. 근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80분, 70분, 100분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우리 서부학군의 중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거나 아니면 30분 쉬고 30분 공부하거나 보통 이런 패턴들을 하다 보니까 공부력이 좀 많이 딸린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고 좀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시간관리 케이던스, 뭐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왜 그 피아노 위에 똑딱똑딱 하는 그거 있잖아요. 메트로놈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고 몰입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하면요. 저는 이제 첫째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고2예요. 얘가 맞는데 중학교 때 이제 여러 가지 중3 때 뭐 국어도 목동으로 학원을 보내고 영어는 이제 제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수학도 이것저것 다 시켰던 것 같아요. 뭐 개인 교습도 시키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빡세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딱 올려보내보니까 일반고 갔는데 저는 좀 약간 당황했잖아요. 일단은 시험 기간이 오니까 그 기간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체력으로도 힘들어하고 멘탈로도 너무 힘들어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멘탈적으로 너무 괴롭대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경쟁하는 것도 괴롭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졸려해요. 그러니까 애가 졸려하는 게 체력에 딸려서 그런 거잖아요. 잠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좀 황당했어요. 뭐 장난하는 거 뭐 하는 거 약간 뭐 왜 저래 쟤? 약간 속으로 이제 있는 데 얘기 못하고 무슨 뭐 박애주의자 낯이 없어 무슨 지금 뭐 경쟁이 어쩌고 연병하고 앉았냐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1년을 진행을 하고 보니까
아 정말 공부 내공이 좀 부족하구나 얘가. 공부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겨울방학 때 좀 멀리 윈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한 거는 그 윈터 가서 성적이 올릴 수는 없어요. 그 4주 코스에서 무슨 성적이 올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멀리 강남역까지 보냈어요. 강남 대성학원에 윈터스쿨을 보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아빠랑 제가 원하는 거는 제발 옆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열심히 한다는 건지 기준 좀 잡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체화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거 정도는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8시까지 입실이니까 6시에 일어나야죠. 밥 좀 먹고 가려면. 그래서 이제 9711 타고서 상암에서 이제 강남역까지 좌석버스 타고 매일 간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려갖고. 그래서 봤더니 엄마, 애들이 그냥 수학 문제를 시간만 나면 풀어. 기계가 수학 문제 푸는 기계인가? 막 이럴 정도로 계속 풀어 제치고 아침에는 무조건 매산비를 하루에 그냥 루틴하게 하는 것 같아. 엄마 모든 애들의 사물함에 매산비가 다 꽂혀 있더라고. 국어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엄마가 계속 얘기하거나 아빠가 얘기하는 것도 학원에서 얘기하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뭐 지가 알아서 이렇게 스터디 카페도 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학교는 정해졌잖아요. 이제 학교가 뭐 마음에 드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정된 순간부터 학부모님들 입에는 절대 부정적인 얘기가 비읍도 나오시면 안 돼요. 선율여고가 최고의 학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시설도 너무 좋더라. 이번에 막 돈도 투자해가지고 뭐 전반적인 뭐 옥상 막 이런 운동장도 있고 시설비도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갔고 진학지도도 옛날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율여고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학교 중에 하나예요. 선정이랑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는 계속 멘트를 치셔야 되겠고 우리끼리 얘기니까 한번 선율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부모랑 학생의 역할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학교는 뭘 해야 되죠? 대입에 관한 수업을 해야죠. 그리고 대입에 필요한 활동들을 유도해야죠. 그렇죠? 지금 그 선율여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일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나름대로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생기부도 옛날 같지 않아요. 5년 전 생기부랑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진짜 결이. 일단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패착이 뭐냐면 학생들과 학부모님은 본인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드세요. 왜냐면 내 새끼 성적표는 나한테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앞에 딱딱딱 오지만 옆집의 성적표라든가 우리 애가 경쟁해야 될 타 지역의 애들의 성적표를 내가 볼 일이 뭐가 있어요? 평생 못 보죠. 그걸 내 손 안에 들어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의 생기부가 무슨 활동으로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상상만 할 뿐 카더라 통신으로 들을 뿐 실제로 실물로 보실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학부모님과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교사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시는 뭐 지인분들도 보시면 저희는 이제 학원이니까 얘기하다 보면 제일 필요로 하시는 게 그분들이 야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냐? 뭐 선정 과정은 저 프로그램이 뭐가 하냐? 얘일은 뭐 동아리 어떻게 하냐? 시험지는 어떻게 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학교도 본인들 시험지밖에 모르잖아요. 본인들 학교의 어떤 생기부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 학교는 어찌됐건 선율여고는 많이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학부모님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학생은 조금 정신 차리고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케이던스를 맞춰서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할 분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주체는 학부모다. 이거 동의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동의하고 확답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입시에 리더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근데 학부모님이 중요한 거는 아이를 믿음으로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대입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랬는데 대입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라는 것을 첫 단추, 첫 베이치를 보여드립니다. 먼저
도표가 지금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요 얘기, 매체에서도 요 얘기, 모든 입시 관련된 어떤 미디어는 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뭐 미디어에서 무슨 부경대 얘기하겠어요? 명지대 얘기하겠어요? 오늘 이제 밴드에 실렸지만 명지 지금 재단이 좀 위험에 좀 처해 있어요. 지금 애매해졌죠. 답답합니다. 어찌됐건 배정받은 애들. 근데 어찌됐건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실제로 매체나 미디어나 모든 보도자료는 서울시내 소재 주요 대학에만 꽂혀 있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이 얘기만 하니까 우리가 약간 착각을 해요. 아, 이게 다구나. 근데 이거는 전국구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내 소재 대학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서울시내 소재 대학은요, 정시로 애들을 몇 퍼센트 뽑냐면 대체로 4자를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40% 정도를 뽑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내 소재 대학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종과 학생부 교과가 이제 수시잖아요. 6장 원서를 쓰셔야 돼요. 수시에서. 그때 교과 전형으로는 보시면 13, 10, 9, 12, 14 이런 식으로 해서 10%대 15% 정도를 학생부 교과로 우리 주요 대학들이 뽑고 있다는 거예요. 10에서 15% 정도. 종합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 많이 없어졌대 그러는데 완전 뻥이고요. 종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22 교육개정안에 통과가 됐고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이제 종결을 하지만 그 다음 정권이 그걸 물려받아서 진행하기로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고교 학점제 이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완전히 맞닥뜨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보시면 서울대 오진내요 59.9%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정시 아니면 종합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과가 거의 없죠 아예. 자 그리고 27.6, 36점이 쫘르륵 해서 대체로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오케이 서울시내 소재대학에서는 정시가 40, 학생부 교과가 15, 그리고 종합은 대체로 한 35. 아 요렇게 뽑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어때요? 수시가 60% 정도는 뽑고 있다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정시가 40%를 뽑고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물론 수시에서 정원을 다 못 채우면 정시로 넘어가죠. 그 인원이 넘어가서 40으로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먹고 들어가는 게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저렇게 뽑다 할지라도 서부학군 선율여고 졸업해갖고 재수 안 시키고 대학을 보낼 거면 당연히 수시로 보내는 거예요. 정시로 못 가요 선율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엄마들이 지금 완전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보다 조금 더 알고 계셔서 누구 얘기에 이렇게 훅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내가 결을 맞춰서 얘한테 세팅을 하고 모르는 건 물어가 가면서 이 입시의 전략을 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를 보낼 거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판을 널리 봐서 대한민국에는 서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는 지금 대학들이 뭘로 제일 많이 뽑냐면 학생부 교과로 제일 많이 뽑아요. 전국적으로는. 그래서 교과 전형 보시면은 지금 44.3%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종합은 23.4%. 종합으로 뽑는 거니까 지방 쪽으로 갈수록 종합 많이 안 뽑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3.2. 정시는 전국적으로는 20% 정도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시 40, 40 그러는데 그거 좋은 대학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인 어떤 전형들을 보고 계시고 논술은 지금 이제 사라지는 형태고 서부학과는 논술로 가는 애들 거의 없다 보니까 고려 안에서 사실은 좀 버릴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로 우리 애들 대학 보내셔야지 돼요. 그래서 정시로 가는 건 누구냐면은 재수생들, 그리고 자사고 애들, 강남권 애들, 강서구에 있는 특화된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정시에 강해요. 걔네들이 휘문고 뭐 강남에 있는 휘문고, 단대부고, 숙명여고 이런 애들이 정시에 강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정시로 좀 생각해봐야 될 학교는 대성이나 예일이나 선정과중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대체로는 재수를 해야 정시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봐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우리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수시원서 6장 카드를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학년 1학기까지 딱 마치고 이제 원서 쓰기 대작전이 펼쳐지는 건데 자 이제 1학년 1학기 시작을 탁 하죠?
그러면 1학년 1학기, 2학기 끝나고 2학년 1학기, 2학기 끝나고 3학년 1학기까지 딱 5개 학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쫙 추론을 해서 생기부 쫙쫙쫙 정리하고 내신 환산해가지고 원서 6장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시험은 보통 10번을 보내요. 그러니까 중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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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기말 3학년 1학기까지 10번의 중간기말을 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돼서 종합하고 교과 이 두 가지 전형으로 6장 카드를 쓰는 건데 예를 들어 종합으로 3장 쓰고 교과로 3장 쓰고 아니면 4장 쓰고 뭐 2장 쓰고 2장 쓰고 4장 쓰고 이렇게 아이 성향이나 준비된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자, 일단은 교과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조금 편하시니까. 교과는 머리 아플 게 별로 없어요. 교과 아주 간단해요. 아주 깔끔스. 숫자로만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내신을 일단은 이빠이 올려야죠. 3학년 1학기까지 올리는데 얘가 내신이 점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안궁이고요. 토탈 점수만 봐요.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안 봐요. 그냥 점수, 숫자만 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이 보는 시선이 다 동일해요. 그리고 계산기에 넣어가지고 얘가 합불이야 이런 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예측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량적인 평가만 합니다. 그리고 내신을 보죠, 당연히.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수능 최저예요. 그러니까 선일여고 전교 1등이랑 한하고 전교 1등의 학력차가 당연히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교 1등을 같은 수준으로 대학이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수능 최저 갖고 와. 근데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건 2합 7이야.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건 3합 6이야. 이렇게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가능한 대학교에서 원하는 수능 최저 기준이 몇 개 과목의 합이 몇 등급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모르잖아요. 애들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내신 나오는 거 봐서 지원 희망 가능한 대학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1군인지 2군인지 3군인지를 정해놓고 각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추산이 가능하냐면 이제 1학년 때부터 작업을 해요. 그래서 너 지금 수준 요거니까 몇 개 더 올려가지고 수능 최저 요거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과로 너 원서 3장을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전형을 지금 얘기를 들으시니까 전국이 제가 아까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전형은 내신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쵸? 내신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을 이빠이 끌어올리면 뭐예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은 갈 수 있는 대학이 완전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신만 보는 교과 전형이 있어요. 어느 대학이냐면 현재 명지대, 광운대 이런 대학들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이화여대도 교과 전형은 최저를 안 보는데 그건 다 꼼수가 있어요. 이대가 그런 전형을 냈을 때는 경쟁 대학들하고 뭔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신의 한 수를 쓰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세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거 못 맞추면 못 가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내신이 중요한 건 기본으로 당연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전형은 특목고나 자사고나 강남권을 위해서 오픈된 전형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고 가는 애가 교과를 써요. 걔는 종합으로 가야지. 특목고 가는 애가. 아니 강남권에서 교과로 가려고 거기 작정하고 쓴 애가 누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상식적으로 우리 그 양천구에 정시로 제일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가 강서고등학교인데 강서고등학교에서 2등급 따기가 편해요? 선일여고에서 2등급 따기가 편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 전형은.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위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등급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년간의 정량적인 대입 결과를 분석을 하자. 이 말은 최저의 기준을 대학들이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저도 물론이지만 합격선이라는 게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2006년생이죠. 2006년생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 인원수가 해마다 조금 널뛰고 있는 거 아시죠? 그쵸? 예를 들어 요 위에 얘네들보다 한 학년 위에 2005년생들은 인원수가 완전히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합격생들의 내신 점수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그 전년도면은 1등급 받았던 애들이 인원수가 너무 적으니까 2점대로 떨어지는 애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정원은 변치를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추산을 해서 이제 넣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되게 간단해서 우리가 이제 원서 쓸 때에도 이게 합불이다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요거 한 다음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까지 이제 원서 쓰고 나서 몇 개월의 수능 날까지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완전 단도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가 딱 지나고 원서를 쓰는 그 시점부터 완전 파토 나버리거든요. 학교 분위기가. 3학년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아요. 수능장이. 어떤 애는 뭐 내가 선택한 과목만 보고 시험장에서 나와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니면 자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안 보는 시험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처럼 옛날처럼 시험장에서 1교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선택 과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의 고3 교실은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계속 넷플릭스 막 정주행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면 최저 못 맞추잖아요. 근데 그걸 애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따라주면 못하는 게 지금 형태라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 가면 좀 더 강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간단해요. 그래서 대학별 수능 최저 등급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최저 따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2합 5, 2합 6, 2합 7 이런 대학도 있고 제일 빡센 대학교가 뭐 고대 같은 데죠. 4합 7, 4합 8 이런 것들. 그러니까 4개 과목의 합이 7, 8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4합 8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1111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쉽지 않으니까 대학에서 그렇게 걸었겠죠. 그렇죠? 보통 쉬운 게 아니고 일단은 재수생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재수생이 들어와 버려서 고3 때까지의 자기 등급이 아닐 때가 많고 2합 5든 6이든 현역들이 그 시험장 가서 2개의 등급의 합을 5를 맞춰온다라는 게 좀 특별한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3 수준에서의 어떤 그 케이던스를 맞춰서 공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학교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학원 잘 보내시고 하셔서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요. 종합은 이제 예를 들어서 3.1등급이다, 2.3등급이다, 1.5등급이다 그러면 1.5라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다 해석을 하는 거죠, 대학에서. 그래서 얘는 지금 1.5인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 학과에 관련된 과목의 내신 등급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영문과 오겠다고 하는데 영어 빼고 나머지만 잘해. 이러면 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영문과 온다 그랬으면 영어 점수 기본적으로 채워줘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은 2015 교육개정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라 1학년이 문이과 통합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문이과가 이제 없어졌대라고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들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러면 그 선택 과목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관련 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과로 지원한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컴공을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컴퓨터공학과를. 그런데 이제 들은 게 있어요. 물리랑 화학은 완전 빡세대. 나는 선행도 안 했고 나 공부도 다른 과목 하면서 물리화학까지 하긴 너무 빡셀 것 같은데 나 그냥 생물이나 지학이나 이런 거 선택해갖고 내신 점수 잘 따면 해볼만 할 것 같아 엄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컴공 가면 되잖아. 이 말은 종합을 안 쓰겠다는 소리예요. 컴공을 갈 거면 물리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죠. 화학을 선택하고 물리를 선택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생물을 선택하고 컴공을 갈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생물하고 컴공이 관련이 있나요? 나중에 이지랄하고 앉았고 이제 얘만 몰랐냐면 엄빠도 몰랐으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모르면 빨리 물어봐가지고 이제 가닥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은 학종으로는 좋은 데를 가기 어려워요. 저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전공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간에. 그럼 전공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명분이 또 생기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정성적으로다가 이 내신을 평가를 하게 되고 선택 과목도 다 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 보고 면접을 보죠. 자소서는 폐지가 됐어요. 자, 대학의 주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학업 능력을 봐요. 학업 능력이라는 거는 국수형의 점수를 얘기합니다. 국수형에 너무 전공의 뽕을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국어는 국어, 영어는 영어, 수학은 수학으로서의 그 과목의 학과의 공부의 역량을 물어보는 거지 그걸 다 전공이랑 엮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특히 고1 때는. 그리고 자신의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목에서 뭐 사탐이라든가 과탐에서 전공 과목의 이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한 주제 발표를 계속하면서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경쟁고등학교를 좀 파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율여고에서 고3까지 계속 내동 뿌리를 박아서 하겠죠. 그런데 대입은 전국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의 내신 점수로 학생부 종합으로 대입을 딱 썼을 때 경희대나 이대나 뭐 아니면은 뭐 숙대라든가 뭐 건대 정도를 국민대 정도를 쓴다고 했을 때 이 대학들을 쓰는 애들은 선율여고 아니더라도 전국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요 정도 내신의 애들이. 그럼 걔네는 생기부가 우리 아이랑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을 좀 받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율여고의 졸업생들 중에서 선율여고에서는 내신을 몇 등급을 받았더니 어느 대학까지 무슨 전형으로 갔는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고등학교는 다 오픈을 해야죠. 그리고 오픈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고1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모르시면 진학지도 선생님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목표 등급 정도로 우리가 선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학교들이 아예 뭐 유튜브에 그런 걸 다 오픈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도.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1.3 몇 등급이면 대학교를 어디까지 갔다. 무슨 전형으로 갔다. 이거 오픈을 해야죠. 그래야 잡죠. 뭐 남의 학교도 아니고 우리 학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내 새끼 성적표도 안 나왔는데 뭐 우리 학교에서 몇 선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는 순서가 조금 안 맞고요. 일단 성적이 나오면 보시면 되겠고 생기부를 당연히 봅니다. 근데 애들이 생기부를 잘 알까요? 그 몇십 페이지 되는 생기부의 각 항목에 어떤 내용이 무슨 의미로 들어가는지 길다고 장땡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각 항목의 모든 내용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번호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애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애들이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목자사고 뭐 이런 데 지원했던 애들은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위에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지들이 풍어리 들은 게 있어요. 언니가 막 그 자소서 쓰고 뭐 생기부 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은 풍어리 있으면 저게 저렇게 중요한가 보다. 주제 탐구 보고서 수행평가가 되게 중요한가 보다 아는데 애가 처음이면은 놓치기가 좀 쉽죠. 그래서 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1 때 얘네들을 데리고 이제 교육을 할 거예요. 각 생기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주제 탐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특을 나중에 이제 1학기 지나서 2학기 지나서 쓰라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요. 근데 교육을 저희가 하면 애들이 그만큼 잘 소화를 해서 잘 따라오냐면 안 그래요. 잘 못 알아들어요. 누가 잘 알아듣냐면 일단 2학년 되면은 눈빛이 다르죠. 왜냐면 자기가 한번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을 2학년 올라가서 3월 달에 자기가 봤거든요. 자신의 1학년 생기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러면 걔네들하고 대화가 돼요. 근데 우리 1학년들은 와닿지 않죠. 일단은 실물을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안 하느냐 해야죠. 교육을 하는데 교육할 때 이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각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교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피터 선생님께서 자기 이메일을 공개를 할 거예요. 입시 컨설팅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하시면 이메일 공개를 해서 전체 중에 저희가 고1이 매년 그래도 한 150명에서 180명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한테 다 이메일을 공개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라. 아주 사소한 것도 좋다 그러는데 그 한 180명 되는 애들 중에 질문하는 애들은 5명도 안 돼요. 5명도 안 돼요. 그 5명의 특징과 공통점이 있더만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일단 입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주아학원, 고등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밴드의 좋아요를 일바로 누르시는 분의 자녀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진짜 그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위에 언니 오빠가 있어서 얘가 이제 언니 오빠가 입시를 치르는 걸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얘가 좀 느껴봤어요. 그래서 자기 살 길을 모색하고 동시에 언니 오빠가 이주아학원 출신일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야 가면은 무조건 한다 그래. 무조건 한다 그러고 상담 신청 문자 오면 엄마도 빨리 눌러버리고 애한테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보통 이런 교집합이 있는 애들이 그 5명이더라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뭐 아유 몰라 귀찮아 또 혹은 내신이 코앞에 있으니까 막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놓쳐버리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요거는 1학년 때부터 좀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일 여자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각 고등학교마다 되게 달라요. 우리 학교는 지금 일단은 국어, 수학, 영어가 4단위 그리고 1학년 때 한국사 들어가죠. 3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통사, 통과가 다른 학교랑 좀 많이 달라요. 다른 학교는 통사, 통과가 보통 4단위씩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통합사회가 3단이고 통합과학이 3단이고 과학 탐구 실험이 1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철학이 들어가요. 이걸 보면은 느낌이 딱 문과 학교예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어제 이제 저희가 대성하고 선정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보건이 들어가거나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생물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컴퓨터 쪽이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 학교는 이제 철학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유 큰일 났네 이과 갈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1학년이잖아요. 2015 교육개정안이잖아요.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실제로 저희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선일여고 3학년 학생의 성적표예요. 얘가 1학년 때 성적표. 얘는 지금 현재 고3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국어에서 원점수 71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학은 84점이었고 영어는 83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 성적표에 딱 꼬리표로 받아오고 성적표 받아오면 학부모님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내 새끼가 71점, 84점, 85점 받아오면 애매하네? 약간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교의 국수형의 평균 점수는 64.4인데 내 새끼는 71점 받았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봤더니 17.3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이제 평균 점수를 기점으로 애들이 편차가 어떻게 몰려 있느냐인데 좀 17.3이면 뭐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등급이 어떻게 되냐면 4가 떴어요. 4가 떴어요. 자, 수학은 59.6점이 평균 점수입니다.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더 커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도 많고 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84점을 받은 얘는 3등급. 영어는 83점 받아서 3등급. 이렇게 해서 4, 3, 3, 4, 3, 4 이 정도를 받았고 마지막 1학년 다 끝나고 나서는 3.38이라는 등급으로 1학년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9등급까지 있는데 3이나 4를 받은 애는 어떤 거냐면 공부를 안 한 애가 아니에요. 다 국수형을 아마 학원도 다니면서 스카도 다니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수를 이렇게 받은 거죠. 예측을 가능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게 고스란히 올라오는 거지 갑자기 뭐 라이징 스타가 생기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와 진짜 이 정도 점수면 이제 인서울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2학년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2학년도 이제 과목들이 좀 달라지면서 얘는 이제 이런 비슷한 성적표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가면은 선일여고의 어떤 학습 그 성취도 분포도를 좀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 선일여고가 어떤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선일여고 보니까 2학년의 성취도 분포 비율인데 국어는 A, B, C, D 이 중에 이쪽에 많이 몰려있네요. 느낌이 어떠세요? 여학교, 문과 학생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못하는 애가 별로 없고 좀 잘하는 쪽에 많이 몰려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학은 어떠냐면은 A에는 아주 없어요. 별로. A가 8.4%니까 거의 뭐 맨 꼭대기층과 맨 아래층에는 되게 소수만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중간층에 많이 좀 포진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애면은 뭐 사실은 선정가중이나 예일여고 갔을 때는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애가 우리 선일여고에서는 1등급도 너끈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반대로 아까 언급했던 그 고등학교 가면은 막 수학이 4등급, 5등급 나올 애가 우리 선일여고에서는 2, 3등급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몰려있는 상태들. 자, 영어는 지금 보니까 못하네요. 못하는 애들 너무 많네요. 영어가.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그리고 CD 쪽에 많은데 선일여고 영어가 쉽지 않아요. 선일이 뭐 내신 따기 쉽다 어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해요. 그리고 되게 까다로운 문제도 많이 내고
실제로 CD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상위층 속에는 많이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몰려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일여고의 영어 시험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해요. 어떻게 문제를 내는 것인가. 그 시험 문제를 공부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해야 돼요. 묻지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전략을 짜면 상위권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포도는 지금 사회도 과학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니까 대충 분위기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완전 노는 애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 약간 참하고 여학생들이고 좀 문과 위주의 아이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막 최상위권이 그렇게 몰려있는 학교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다른 학교는 뭐 다른 모양새겠죠. 예를 들어 남학교 어떠냐면 여기가 시뻘개요. 그리고 이제 어제 대성했는데 대성은 다 여기 몰려있어요. 좀 심해요 그게. 그리고 선정도 일반반이 있고 과중이 있으니까, 근데 성취도분포도에는 다 섞어서 나오니까 이제 숨겨져 있는 뭔가 이면의 그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리한 점들이 좀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랑 이런 걸 얘기를 좀 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이는 어딘가 속해 있어서 자기 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앞에는 누가 있고 뒤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고 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내 길의 끝에는 어디가 있고 어디까지 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학년에 얘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우리 선일여고의 장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일여고는 전체 정원이 226명으로서 비교적 좀 적은 편이에요. 인원이 적은 것은 뭐 그렇게 장점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 이렇게 정해졌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일단 정해졌고,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지금 105명, 그리고 전문대를 50명, 이렇게 해서 46.46%, 22.12%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노멀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부학군에서 유일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서두에 선일여고는 그 대입에서 강한 어떤 학습과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선정고등학교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변화하는 학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정은 남의 학교인데 왜 제가 꼽았는지는 대충 아시잖아요. 선정 과중반이 있고 입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학교고 앞으로 굉장히 뜰 거예요. 더 뜰 겁니다. 뭐 예일여고보다 더 뜰 것 같아요. 지금 인원수도 그렇고 장점이 많으니까. 근데 선일여고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앞서서 고교학점제라는 용어를 제가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자녀 중에 이제 이 친구들의 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교학점제는 지금 현재 올해 중1 되는 애들, 올해 중1 되는 애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본격 시행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하는 이 대입의 어떤 분위기와는 굉장히 다른 시험들을 보게 될 거예요. 수능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능은 다 올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고 지금 이제 모든 과목들을 그렇게 보는데 OECD 전체 국가 중에 객관식으로 대입을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다 서술형으로 보거나 뭐 논술로 보거나 이제 이렇게 입학시험 자체가 되게 다르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약간 후진국가처럼 대입은 약간 머물러 있고, 그래서 수능의 패턴도 주관식이 들어갈 것이다, 서술형이 들어갈 것이다, 이제 어떻게 바뀔지 절대평가로 갈 것이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일단은 바뀌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마치 대학처럼 학점 이수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 이 과목이 안 깔려 있다 그러면 선일여고 다니고 있지만 선정과정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못 간다 그러면은 인강으로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학점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합법화돼서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제 대선에서 이제 당선되는 대통령의 이 정권이 그걸 물려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지금 고교학점제를 한번 선도해서 미리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학교가 지금 서부학군에서 유일하게 선일여고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앞서가고 있는 학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과목 선택 및 안정적인 교육과정과 열정적인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고교학점제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과목이 다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과목이 열려 있어야 되고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야지 하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야지 하는 거지 그냥 강좌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게 되면은
각 학교들이 대체로 다 공사를 해야 돼요. 교실이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율여고가 그 과정에 지금 있어요, 현재. 그래서 과목 선택이 되게 풍족하게 지금 구성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건 학종으로 봤을 때 되게 유리한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열정적인 선생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입시에 강한 다양한 활동. 실제로 뭐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많이 넣어서 아침 7시 30분에 이제 책으로 읽고 시작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각종 시설들도 좀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이던데요. 진짜 보니까 웬만한 뭐 거의 대학 전문대 수준 정도로 굉장히 시설 인프라가 잘 되어져 있고 프로그램도 진로 같은 경우도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맞춤형 1대1로 진로 지도를 하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공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내신의 아까 그 성적 분포도를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그 예일여고를 오랫동안 내신 담당해서 진행을 했는데 내신 담당하면서 굉장히 좌절을 겪고 이제 전학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하는 거를 딱 보면은 누가 전교 1등이고 전교 5등인지를 모르겠고 전교 꼴등인지를 모르겠고 분명히 교실 안에 1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는데 그냥 분위기로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잘 안 오르고 제가 이제 표현을 잠복기가 굉장히 긴 학교입니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요. 근데 선율여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점수 성취도 분포도를 보시면 노력하면 점수가 오르는 학교예요. 이게 팩트예요. 애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학생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매체에서 심심하면 정시확대 얘기를 하잖아요. 정시확대 얘기를 하고 애가 선의를 딱 갔는데 첫 내신에서 예를 들면 3, 4 아까처럼 막 그렇게 찍고 왔어요 라고 막 3.73 나오면 인성을 못 간다는 얘기는 좀 들었단 말이죠. 그 엄마도 그렇고 마음이 진짜 심란해. 이렇게 하려고 내가 돈을 지금 100만 원 넘게 이렇게 과외비를 하고 학원을 하나? 국수형 합치면 막 돈백 들어가잖아요. 교재도 사고 스카 보내고 하면은 와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지금 이걸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못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차라리 정시로 돌릴까? 이런 마음이 다 들어와요. 근데 언제 들어오냐면 고2 넘어가서 한 1학기까지도 내신을 해봤더니 점수가 또 안 나면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실제로 나중에 까보면 정시로 안 갑니다. 걔는 정시로 갈 준비도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신을 열심히 공부를 안 해요. 경우의 수가 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공부에 몰입이 안 돼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약간 드니까. 근데 해도 안 되는 학교가 있고 해서 좀 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거 선일이에요. 그거 저희가 이제 생기부를 걷어서 아이들 성취도 분포도라든가 점수의 상향 곡선을 보면은 와 어떻게 2학년 이렇게까지 올랐냐? 미쳤네. 3학년 1학기까지도 이렇게 쭉쭉 오른다고? 이런 애들이 가능한 게 우리 선일, 동명 이런 학교들이 이제 가장 큰 수혜자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고요. 1학년 때 일단은 매진해서 달리고 2학년도 결국에는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남아있는 이 내신에서도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하는 성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신에서 또 갑자기 뭐 스크래치 나지 않게끔 수행평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 독서를 기본으로 다양한 토론 활동하고 수행평가하고 그래서 독서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고요. 프로그램 7시 반 프로그램까지 있고 일단은 우리 선율여고 같은 경우는 원서 나중에 쓰실 때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쓰실 거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둘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어제 같은 학교 대성이나 선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쪽에 부동호가 열려있는 학교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교과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따서 최저만 맞추면 이건 어떠냐? 합부를 예측 가능하고 보험처럼 이거는 딱 들고 종합에서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처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합으로 조금 더 높은 학교들을 던져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원서를 좀 쓰셔야 됩니다. 장점에 대한 인지가 되셨나요? 장점 딱 하나예요. 내신 따기가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거랑 비슷해요, 언니들.
애 낳고 왜 100일 전까지 밤낮 바뀌어갖고 우리 완전 힘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됐나요? 와 진짜 잠 못 자고 언제까지 이 생활 해야 되냐 하는데 100일의 기적이라는 게 오잖아요. 귀신같이 와 밤엔 또 자네 낮엔 또 깨고 그날이 오는 것처럼 진짜 옵니다. 이거를 희망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멘탈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이제 학생은 그러면 이제 이러네요. 일단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학년 딱 입학을 하고 3월 첫째 주는 이제 예비고유 과정이 촥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부터 저희가 내신반으로 회처 모여를 해요. 그러니까 선일여고 반만 모이는 거예요. 담당 강사님하고. 그러니까 선일여고 애들끼리만 수업을 하는 거죠. 선일여고의 교재로.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까지는 뭐 3월 모평도 있고 6월 모평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안 보거든요. 이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6월 모평을 안 봐요. 지방권 애들은 6월을 보는데 그래서 3, 6, 9, 10일 중에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공식적으로 3월과 9월과 11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는데 3월과 6월의 모의고사는 6월에 일단 안 보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3월은 어때요? 중학교 때 거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사실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요 1학기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 내신에 약간 선방 기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되게 초긴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저 결과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맥시멈 이 에너지를 땡겼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시험 기간이 딱 잡히게 되는데 그거는 4월 말, 5월 첫째 주 정도에 보통은 중간고사 기간이 딱 잡힙니다. 그럼 뭐 저희가 이제 3월 둘째 주에 개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3월 둘째 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 결국에는 한 2달 코스가 다 내신으로 완전히 올방을 하는 건데 예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수능 콘텐츠가 3주 동안에는 좀 프로젝트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3점짜리 문제를 맞추는 거라든가 뭐 필수 어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내신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4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제 완전히 순수하게 내신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3월 1학기 까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는 보통 내신에 완전히 올방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수학학원에 가셔서도 국어학원에 가셔서도 가능하면 선행을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선행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수학학원에서. 아니 선행을 2학기 걸 지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방학 때까지는 인정. 근데 3학년 1학기 들어갔는데 좀 있으면 시험이잖아요. 좀 있으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좀 시험 기간 잡히면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커리큘럼을 학원님들이 좀 운영권이 있다. 예를 들어 과외다. 아니면 소수정이다 그러면은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중간고사 범위를 먼저 해주세요. 중간고사 범위를 하고 또 해주세요. 저희 아이는 나중에 결국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일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그래요? 아니 2합 5, 2합 6을 맞추는데 그 2개 과목에 수학이 진짜 들어갈 것 같으세요? 수능에서? 재수생이랑 맞짱 뜨는데? 보통 애들은 영어를 한 과목을 하고요. 수능 최저를 맞출 때 탐구를 하나 놓죠. 그래서 2합이라든가 3합이라든가 국어랑 수학이랑 이렇게 넣는 건데 그래서 제발 선행을 너무 땡기지 마시고 현행으로 1학년 때, 1학기 때는 좀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데 잘 설득이 안 돼요. 그렇게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 무조건 그냥 뭐 수화를 먼저 하더만요. 그냥. 그리고 수상을 지금, 아니 수원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기말고사까지가 쫙 땡겨집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오겠죠. 여름방학은 비교적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제 순수하게 완전 모의고사 과정으로 쉬프트 딱 전환이 돼서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이제 9월 모평과 11월 모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공부도 계속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강남권이나 이제 수능으로 좀 보려고 하는 최저의 중요성을 너무 인지가 빡세게 돼 있는 지역에서는 그냥 루틴하게 늘 국어도 수능 공부하고 수학도 수능 공부하고 영어도 수능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내신 때 조금 더 내신 역량을 좀 강화를 하는 건데 우리 지역은 그냥 줄창 내신밖에 모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프트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럼 쉬프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전환이 잘 될 것인가? 일단은 모의고사 날짜를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 6, 9, 11 6월은 안 본다 치고 3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 날짜는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이미 다 정해졌거든요. 3월은 25일 날 봅니다. 24일 날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평 날짜가 딱 정해지면 학부모님들은 그 전날에는 애들을 좀 일찍 재우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국어시험 1교시를 잘 볼 수 있잖아요.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애가 머리가 굴러갈 수 있게끔 아침에 탄수화물 좀 먹이고,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도 2시간 전에 일어나야죠. 7시에 헐떡벌떡 해가지고 막 뛰어가면 어떡해요. 6시에 깨워가지고 묵국이라든가 정말 수능장처럼 이렇게 이거 국어시험 예열하기 위해서 지문 하나 읽고 들어가자 뭐 라든가, 자면 안 돼.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옆집 엄마하고 뭐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아이는 거기에 맞춰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애들은 진짜로 제가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무서운데 엄마 아빠랑 똑같아요. 아시죠? 엄마 아빠랑 다른 애가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입시를 공부하시는 엄마 아빠니까 애가 입시를 잘 아는 거지, 엄마 아빠가 책을 읽으시는 분이니까 애가 책을 읽는 거지, 뭐 어떡해요. 다 똑같죠. 나쁜 습관이고 좋은 습관이고 고스란히 다 물려받았고 하는 집 보면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갈수록 예외가 없더라고요. 쟤는 나랑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남이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좀 분위기 잡아주시면 애도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팩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1년의 과정이 쫙 되면은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일부터 30일까지라고 하는 어떤 달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날짜와 이거를 뭐 너무 1대1로 매칭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애들의 학사 일정은 거의 매니저가 하나 따라붙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일정들이에요. 일단은 뭐 입학해서 3월 뭐 적응하겠죠. 그리고 4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영어 세특 보고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래요. 영어 세특 보고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통합과학 주제 발표하는 날이래요. 그리고 갑자기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진로 활동 강연에 참가해야 되니까 다 같이 강당에 모이래요. 그리고 수학 신문 만들기가 수학의 수행평가로 또 들어간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고사가 당연히 또 이제 일정대로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활동이라든가 뭐 강연 참여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냥 몸만 참여하고 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료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참여를 해서 거기서 나만의 세특이라든가 나만의 창체 활동들이 쏟아져 나와서 기록을 애가 해놔야지 나중에 학기 말이라든가 학년 말에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내라 그러면 이제 지가 내야지 그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 모든 하나의 컨텐츠들이 다 자기의 어떤 일상과 학종 전형에서는 하나의 이제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점수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을 애들이 과연 어떻게 잘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긴 해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떡하지 약간 두렵잖아요. 여러분. 얘가 좀 약간 뭐랄까 꼼꼼하지 않은 애라면 이거를 놓쳐가지고 어리버리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고. 일단 학상 일정을 학부모님들이 같이 꿰고 계셔야죠. 이제 시험을 딱 이제 체크를 다 해놓으시고 1년 내내 해놓으시기 너무 빡세면 이제 1학기까지 중간고사는 언제, 기말고사는 언제, 그리고 모의고사는 언제,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학교에서 그때그때 얘기해줘요. 미리 안 얘기해줘요. 수행평가 미리 잘 안 얘기해주니까 뒤에 이렇게 공지문이 붙여놓기도 해요. 과목마다 평가는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갑자기 얘기할 때가 많아요. 다음 주까지 뭐 해라,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랑 주말에 좀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저도 지금 이제 학부모로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애랑 마주칠 일이 별로 없지 않나요? 아침에 학교 가고 저녁 때 늦게 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말밖에 없고, 또는 데리러 갔을 때 라이딩 할 때 이제 잠깐씩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애들 눈치 보잖아요. 피곤해하고 막 약간 짜증내면은 또 약간 얘기도 눈치 보면서 좀 못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대화의 물꼬를 틀어서 이 학사 일정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도와줄 수 있고 독려해 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말에는 이제 이렇게 쉴 새 없이 들어가면 저걸 어떻게 다 준비하냐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무슨 일정이 있는지 주말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걸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기부 관리해주는 입시 컨설팅 회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1년에 얼마를 내면은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막 시나리오를 짜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이제 업체들을 보면은 무조건 주말에 잡혀 있어요. 이게 주중에는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주말에 이제 아이랑 미팅을 해서 너 다음 주에 무슨 뭐 수행 평가가 뭐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받아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시키고, 뭐 이번 달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 약간 이렇게 월 단위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이라는 시간이 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대성고의 예시를 보면은 그 자사고였던 시절에 토요일 같은 경우가 모든 활동을 다 그쪽으로 몰아놨었어요. 토요 동아리, 토요 자유 동아리라고 해서 이제 토요일 날 모든 활동들이 좀 몰려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인 학종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주말이라는 시간대는 좀 의미가 있다.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설여고의 그 내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떻게 이 판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015 교육개정안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문이과 통합이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다들 공통 과목을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공통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앞장에서도 국영수가 4단위, 통과, 통사가 3단위, 철학이 아까 이제 패스 페일이 하나 있었고, 그게 다 공통 과목이라서 문과고 이과고 뭐고 간에 다 무조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공통 과목을 1학년 때 듣게 돼 있습니다. 2015 교육개정안이니까. 그래서 이 공통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건 다 뭐다? 상대평가예요. 1등급, 2등급,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1 내신이 뭐다? 깡패다. 고1 내신이 다 상대평가니까. 절대평가가 하나도 없으니까. 고1 내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2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2가 되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이나 심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다, 진로 선택이다, 심화 선택이다 그러는데 여기 진로자가 들어가거나 심화자가 들어가면 진로나 심화자가 들어가는 그 선택 과목들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처럼 성취도 평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A, B, C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은 9등급으로 평가를 안 하고 3개로 나눠서 A, B, C로 평가를 하니까 1, 2, 3등급까지 A 주겠다 소리잖아요. 4, 5, 6까지 B 주겠다 소리고, 그쵸? 그래서 이 진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내신이 그닥 중요해지지 않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세지가 않죠. 1등급 받으려면 얼마나 빡세요. 근데 A등급 받으려면 안 빡세잖아요. 3등급까지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고1 때는 모조리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완전 미쳤어요. 이때 이제 목숨 걸어야 돼요.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니까. 근데 고2가 딱 되면은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느 과목들은 심화 선택이 있을 거예요. 일반 선택은 1학년 때랑 똑같아요. 9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합니다. 일반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해서 다 그냥 똑같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과목들은 지금 보시는 과목들이에요. 수원, 수투, 영원, 영투, 뭐 독자, 화작, 뭐 이런 것들, 세계사, 윤사, 한국지리, 생명, 원 과목들. 이런 게 다 이제 일반 선택이고, 이 용어를 쓰는 과목들, 일반 선택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니까 내신이 완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학년 때 요거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듣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심화 영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행지리나 영미문화 뭐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고, 투 과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취도 평가죠. A, B, C. 그래서 저 과목은 어떻다? 내신이 상대평가하는 과목만큼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그렇다고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되고 종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전공을 해야 될 과목하고 결이 맞는 걸 지금 선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언제 선택하나요? 1학년 1학기 때 선택해요, 이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는 선택하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아직 저 문이과 못 선택했어요. 이러면 이제 황당한 거예요, 서로. 누가 선택해줘요, 그거를.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문이과는 선택을 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대로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언어 관련된 뭐 어문학부로 가고 싶다, 아니면 교육계로 가고 싶다, 이제 그런 게 정했을 때 선택 과목들이 좀 결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공과를 지원할 애가 생물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막상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좀 있으면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또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걸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거는 선일여고에 지금 우리가 그 내신 가이드, 여기 이제 선일여고 학교생활 가이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선택 과목에 뭐가 열려 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같은 과목이 다 열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들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이때 이제 우리가 고민인 거는 일반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거는 상대평가라고 했는데 인원수가 아무래도 많은 과목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인원수만 많다고 다 장땡이 아닌 게 우리 아이의 전공 적합성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걸 또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더 우선순위예요. 그게 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게 몇 개 정해지네요. 그렇죠? 선일여고의 선택 과목, 그리고 우리 아이의 진로 적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정해놔야지 지금 그거를 빨리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거 하는데, 자, 지금은 학부모님들 제가 지금 유도도 했지만은 점수에 꽂혀 있으시잖아요. 점수. 아, 이거는 상대평가래. 이거는 절대평가래. 이거는 내신이 중요하대. 이거는 그래도 좀 덜 빡세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 일단은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1학년 때 탐구보고서 같은 걸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하고 탐구보고서를 내라고 해요. 주제를 줘요. 그래서 거기서 주제를 줬을 때 특히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에서의 주제 발표문을 내라고 합니다. 탐구보고서를. 그때 그냥 멍 때리다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내가 선택하는 과목하고의 연결성 있는 탐구보고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답정너이긴 한데 3학년 때 우리 애가 무슨 과목을 무슨 과를 가게 될지에 대한 답정너를 시작해서 그 뿌리는 고1 때 통사 통과의 주제 탐구 보고서랑 연결이 된다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을 선택했던 이유가 거기서 나와줘야 돼요. 아, 얘가 이제 통사에서 선일여고에서 이제 탐구 보고서를 뭘 썼는데 그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2학년 때 요쪽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면 좋겠구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주제 탐구를 하고 학과 적합성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까지 이제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평가를 하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A, B, C라 그랬으니까 안 중요하다라는 말을 real, not important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좋은 대학교를 지원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A, B, C 중에서 A를 받아야죠. 만약에 스카이나 서성한이 정도를 학종으로 지원을 하는데 진로 선택을 잘 결을 맞춰서 썼는데 걔가 B가 나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3등급까지 안에만 들면 A인데 그걸 못 받았다고?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 감점 줍니다. 이거. 그 각 대학에서. 물론 성취도 평가를 하는 과목들은 내신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각 대학이 내신을 반영하는 이 방법들이 다르지만 좋은 대학일수록 당연히 A는 기본으로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뿐만 아니라 그 옆에 탐구 보고서가 빡세게 들어가야죠. 3학년 때는 더 전공과 관련 있는 게. 그래서 학과를 지원하는 동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소서가 폐지됐어요. 자소서가. 수백 명의 학생이 우리 학과를 지원해서 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이 그걸 보고 애를 뽑아야 돼요. 그때 뽑을 때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됐던 게 자소서거든요. 생기부는 몇십 페이지지만 자소서는 아니잖아요. 공통 질문사항이 있고, 그래서 먼저 자소서를 보고 현관펜을 치시고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새끼의 생기부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매칭을 시켜보고 질문거리들을 해서 이 자식 봐라? 궁금하네? 면접을 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소서가 폐지가 됐어요. 자소서 공통 질문에는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어떤 동기를 필요로 해서 고등학교 때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의미 있는 고등학교 활동 같은 것들을 쓰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자연히 이 연결고리가 더더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선택 과목의 어떤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두 가지 세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실제로 이번에 대학에 갔던 두 학생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은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래도 입결이 좀 센 학교들이 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유 나 지원도 안 했는데 거기 돼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선생님들 신경 안 쓴다는데, 이런 학교예요. 예를 들면 그 학교인데 이제 남학교입니다. 남학교 학생인데 이 친구는 고1 때 공통과목 빡세게 공부했어요.
내신을 이빠이 끌어올린 거 맞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학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과목이지 전공 적합성을 막 때려 넣는 과목이 아니에요. 고1 때는. 그리고 통사 통과에서 다양한 주제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얘는 다 보고서를 진짜 끼깔나게 써서 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학년 선택 과목을 위해서 딱 뽑아서 쓴 게 뭐냐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탐구 주제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주제를 잡았어요. 이거를 고1 때. 스마트 시티는 굉장히 그 IoT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도 내가 집에 있지 않지만 집에 보일러를 미리 켜놓고 이제 출발할 수도 있고 냉장고 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난방 내지는 뭐 세탁기도 미리 돌려놓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전자기구 및 여러 가지 것들을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너무 느린데? 아니면 이게 뭔가 이렇게 커넥트가 좀 약한데? 그래서 이 친구는 2학년 때 IoT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보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스마트 시티, IoT라는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빠른 속도의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해 미적과 기하를 선택을 했다. 이게 시나리오가 딱딱 맞죠. 그래서 얘는 일단 C 언어 중에서 아두이노를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걸 제대로 구현하려면. 그래서 아두이노를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거를 자기가 지금 현재 2학년이니까 1학년 후배들한테 자기가 그거를 강의를 한번 해요. 그래서 강의의 제목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름을 얘가 붙였어요. 자, 이렇게 돼서 얘는 이제 3학년이 됩니다.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했겠죠. 관련된 것들. 그리고 굉장히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탐구 보고서가 진하게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교의 앱을 만들어요. 그리고 전자 전파 분석 탐구 보고서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2021년 통신기술의 전망 보고서를 고등학생인 이 학생이 작성을 해서 서, 연고, 스카이까지 다 최초합을 때려버려요. 고대는 전체 장학생, 서울대도 최초합 이렇게 해서 합격을 때리게 됩니다. 숭실고등학교 올해 졸업한 서울대 합격자의 이 생기부 시나리오였어요. 숭실고등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기부 엄청나게 신경 쓴다고 하시던가요? 막 난리 났대요. 학교 프로그램도 막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렇게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거리가 있으셔서 관심이 좀 없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평가를 막 받는 학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해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여학생이고요. 문과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역시 비슷한데요. 1학년 때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탐구 보고서를 하나 쓰게 됐어요. 얘는 사실 신방과나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이제 인권 관련돼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긴 썼는데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뭐가 어긋나고 2학년 때 약간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디어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되지도 않고 너무 경쟁률이 빡세니까 야, 그쪽 말고 다른 데로 좀 틀면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약간 상의를 좀 한 거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이걸 썼지만 이거 인권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 미디어에 대한 어떤 통제,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을 하는 굉장히 각 나라의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 행정을 보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미디어를 아무리 인권을 위해서 다 뭐 배제를 해놓으면 뭐하냐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행정 체계 때문에 미디어는 통합을 받기도 하고 억제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돼서 결국 얘는 2학년 때 관련 뿌리를 잡아다가 뉴딜 정책으로 약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정책만이 아닌 실행으로서 뭔가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 정책을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법과 행정이 동반된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탐구 보고서를 하나 또 때려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은평구는 왜 계속 이대로 가다가 은평구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탐구 보고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은평구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서대문구나 마포구보다 사실 지금 세수가 굉장히 적죠. 왜 그러죠? 일단 좀 가난해요. 마포구나 서대문구보다는 좀 가난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대 시설도 좀 뭔가 이렇다 할 게 없고 말이죠. 공원도 뭔가 이렇게 널찍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런가요? 세금이 안 들어와요. 이유는 다 주택밖에 없잖아요. 은평구 다 주택밖에 없어요. 근데 마포구 가면은 이제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죠. 방송사도 들어와 있고 미디어도 들어와 있고 뭐 공덕이랑 합정 같은 데 가면은 다 이제 부대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 기업인데 당연히 세금의 수익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수가 다르다 보니까
그 세수를 풀어서 이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은평구의 어떤 패착이고 앞으로 가다간 이렇게 지역의 어떤 토지 관련된 어떤 행정이라든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실제로 은평구는 이대로 가다가 더 가난해지겠다라는 걸 얘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신하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에 현역으로 합격을 합니다. 동명여고를 졸업한 올해 합격생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동명여고는 관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선일 쓸까 동명 쓸까 예일 쓸까 한번 고민하시다가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명여고가 일단은 뭐 생기부도 그렇고 학교에서 엄청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듣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얘는 거길 갔고 한양대학교를 학종으로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양대는요 학종으로 갈 때 내신을 하나도 안 봐요. 오로지 생기부만 100% 봐요. 거의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신 점수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은 한양대학교는 도대체 어느 고등학교 출신 애들을 뽑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의 생기부를 정말 끼깔나게 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스마트한 애들을 뽑고 싶어서 그 전형을 열어놨는데 동명여고에 우리 여학생이 붙어버려. 거기를. 한양대학교에 학종을 붙는 애들은 사실은 서부학군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문 예에 속하고요. 그것을 동명여고 학생이 해내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페이지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나 선일여고에 이제 배정이 돼서 사실 학교만 믿고 그냥 이렇게 맡겨놨다가는 학종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만 같다. 그렇다고 내가 자신도 없다. 이제 이런 식의 경우가 있을까봐.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얘네가 일단 물론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다 이걸 잡아다가 1대1로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주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일단 학원에 관심 있으셔야 되고요. 둘 다 저희 학원에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애들이에요. 다. 얘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애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로 와봐 너 무조건 나랑 상담하자. 저희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이거 다 무료고요. 오픈해서 이제 전체적인 광고를 할 거고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1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선일여고만의 입시 전략은 다른 학교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의 대입의 특징, 대입의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 봐야 되는데 선일여고는 학종도 준비하고 학생부 교과도 준비해야 되고 특히 이제 교과 부분에 대해서 내신과 최저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015 개정교육의 의미와 대입 전형의 이해인데 2015 교육 개정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학종 전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로 갈 거면 내신을 무슨 과목 선택했는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2015 교육 개정안은 1학년 때 의대 갈 거야, 약학과 갈 거야 이거는 교육 개정안을 이해를 너무 못하네요. 우리 학교 철학이 깔려 이게 웬일이야 이과 가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얘기를 듣지 마세요.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1학년 때는 무슨 특정 학과에 뽕이 빠져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학물질이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통사라든가 통과 과목의 목차에 있어요. 그걸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2학년 선택 과목 3학년 때 약학과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진 그리고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트, 과목별 세트 500자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주제발표 보고서 아까 보셨잖아요.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인권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은평구 이대로 가다가 더 가난해진다. 이런 주제발표 보고서를 아이들이 작성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애들이 안 해본 애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도 선정하는 것부터 활동 탐구 내용 그리고 결론 배우고 느낀 점 방향성 그 방향성 때문에 선택 과목을 뭘 선택을 했다 여기까지 되는 것이고 관련된 자료 이거 다 어디 있냐면 다 여기 있어요. 이주아학원 고등부 카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방금 언급했던 그 보고서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 다 거기 다 올라 있어요. 그래서 동명여고 땡땡땡 양의 뭐 탐구 보고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다 오픈이 돼 있는데 안 들어와서 안 보면 이제 모르는 거고 그걸 이제 막 떠서 먹여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학부모님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루에 한 15분씩만 정독을 좀 하시는 거를 완전 추천드리고 입결이 좋았던 학부모님들은 이걸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셨고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공평하죠. 기회는 다 있는데 선택을 하는 분은 소수기 때문에 항상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상위권 4%로 집약이 되어 있고 그게 뭘 몰라서라기보다 그냥 안 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나에게 맞는 주제 탐구를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계속 시나리오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지금 바로 이어서 우리 선일여고 1학년의 내신을 담당하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일여고 내신을 담당하실 김한빛 강사님 나오셔서 내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일여고 담당하게 된 김한빛 강사고요. 선일여고에 합격한 학생 그리고 이제 따님분을 두신 학부모님 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선일여고 영어 내신은 우선 교과서랑 모의고사가 지금 작년 2학기 기말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변화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문법 부교재가 깔려서 문법 부교재 비중이 거의 40% 정도 나왔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선일여고는 이제 문법에 많이 치중한 그런 시험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생긴 게 작년 시험의 어떤 출제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기말 기준으로 교과서가 10문항 출제가 되고 모의고사 2회분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범위가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편인데 다른 학교라면 선정고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선정고보다 좀 더 많은 편인데 원문을 거의 다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선일여고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중학교 때 학습했던 것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까다로운 데를 하나씩 물어보고 있거든요. 정말 예전 기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퍼스토피 같은 거 요거 하나 갖고도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내시는 분이 계시고 그 선생님이 계속 내시고 계십니다. 그 문제들을.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꼭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의 변화가 뭐냐? 어법 문제는 줄어들고 있고 어휘 문제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 문제가 총 12문항이 출제가 되고 배점은 35.9점이었습니다. 이때 어휘 문제는 2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2학기 기말이 되면서는 어법 문제는 총 4문항으로 줄었고 그다음 어휘 문제가 총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다양한 스타일로 문제를 제시를 했었고 선일여고의 특징이 뭐냐면 매 시험마다 하나 정도씩 신유형이 등장합니다. 신유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누적적으로 한 3년치 1학년 시험 문제만 봐도 유형들이 거의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는 학생들이 계속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어떤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해에 유행하는 유형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기출 문제 공부를 하면서 시험 대비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객관식 문제에서 어휘 문제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담당했던 1학년 선생님이 올해도 담당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나올 경향성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담당했던 선생님이 올해 1학년을 담당하게 계시면 또 재작년에 유형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 배정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또 출제를 확인해 가면서 시험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선일여고는 우선 수업을 할 때는 전체 지문을 다 수업을 하는데 언제든지 수업할 때는 내용과 함께 변형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수업 때 지적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기출 유형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기출 문제를 보여주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늘 얘기해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자료를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서 또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제와 그 다음에 테스트로 늘 머릿속에 시험 내용이 남아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선일여고 학생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학습법이 중등부와는 달라져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숙제 검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다음 양은 적절한지, 학습법은 괜찮은지, 그다음에 좀 집중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숙제 검사를 하면 학생들의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숙제 검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교 유형에 맞는 학습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와 문법 중심으로 했는데 어휘 문제가 지금 많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유형의 변형 문제들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미니 모이네이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수업 시간 전에 수업 시작할 때 지난 수업 때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미니 모이네이션을 진행하면서 학교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이 은근히 1학년 모의고사를 잘 봅니다. 그리고 그 실력으로 2학년까지 올라갈 거라고 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1학년 시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하는 거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흔들리는 게 이 여학생들의 좀 특징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언어적 감각이 여학생들이 좀 더 뛰어나고 어느 정도 글 앞부분만 봐도 글 전체 맥락을 확인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능력만 믿고 답을 내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즉 정확성을 학생들이 보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즉 어휘의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문장 구도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어법적으로도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답 하나 맞추기 위한 본인의 어떤 논리 흐름만 가지고 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한테 자꾸 질문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점수 향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고 조금 소심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본인 학습법대로만 결국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조금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면서도 질문하라고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지 선배들의 이런 카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카톡 내용을 보여주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질문하면 된다 해서 학생들과 이제 처음에는 약간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학습하다 보면은 선생님한테 다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점수가 오른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할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거의 다 테스트를 다 잘 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학생들이 좀 불성실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머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작성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테스트나 숙제 검사를 통해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조학원에서는 또 이제 학교별 맞춤식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 날에 모의내신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내신은 학교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학생들이 다음날 일어날 그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그리고 시험 감각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 전날 이런 모의내신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 다시 정리하고 시험에 좀 더 효과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원장님 포함해서 학교별로 어떤 문제들이 좋았는지 좀 어려웠는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해서 레포트도 작성하고 회의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각 선생님들의 지혜를 잘 빌려서 또 내신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주시고 저는 또 학생들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